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Teacher Takeaway Series Webinar 3. Today, Professor Harry Kim will talk about English reading education using literature. 안녕하십니까. 영국문화원 서울교대 영어교육 웨비나 3차 문학 작품을 활용한 영어 독서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혜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의 안경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웨비나는 브리티시 카운슬의 티칭 잉글리시 플랫폼과 관련된 그런 웨비나인데요. 네, 오늘 문학작품을 활용한 영어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관련된 자료는 웹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teachingenglish.org.uk를 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요. 먼저 Professional Development에서도 이런 문학 작품을 활용한 영어 교육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Publications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Teaching Resources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Lesson Plans, Articles, 그리고 Stories and Poems에 많은 자료들이 실려 있습니다. News and Events에서도 Webinars for Teachers,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런 웨비나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발표자이신 김혜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직 중이시고 YBN 초등영어 교과서 대표 저자기도 하십니다. 관심 분야는 영어 리터러시 교육 및 아동문학 기반 영어 수업 실행 관련 연구입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이렇게 많은 저서들을 또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실 텐데요. 있으시면은 Q&A 박스에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표자이신 김혜리 교수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리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혜리입니다. 자, 제가 일단 PPT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교수님.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교대 영어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혜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문학 작품을 활용한 영어 독서 교육인데, 사실 어찌 보면 좀 브로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서울 교육대학교에 재직한 이후로는 많은 연구들을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웨비나에서는 중등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초등에만 집중하는구나라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수업을 이제 함께 하게 돼서 사실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에 웨비나라는 이렇게 이제 제한된 환경이 있어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영어 독서에 대한 이제 경험과 관심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 영어 독서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비교한다면 요즘은 더 이상 이제 왜 영어 독서를 해야 하는가? 왜 문학 작품이어야 하나? 하는 이러한 그에 대한 얘기는 답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 활용한 영어 독서 교육에 대해 많이 발전해 왔다 하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더 발전된 점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갑자기 훅 들어가지 말고 조금씩 우리가 한번 독서에 발을 디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영어 독서를 얘기하기 전에 영어를 뺀 독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채팅창에 쓰셔도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독서라고 하면요, 조금 뭐 공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창의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면 되지, 또는 책을 읽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의성, 논리, 인성이 좋아진다, 인성교육이 좋다,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다, 경험이 확장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갑자기 독서 앞에다가 영어를 붙여서 영어 독서라고 하면요, 독서는 어디 가고 없고요. 갑자기 영어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영어 독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영어 공부,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요. 그래요, 어휘가 안 돼가지고 영어 독서를 못해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요. 갑자기 영어 독서라고 얘기하면 책을 두고 이걸 번역을 해요. 1대1로 모국어와 영어 사이에 번역을 하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말 합니다. 모국어 독서도 안 하는데 영어 독서까지 시키려니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재미있게 영어 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어 독서, 아주 기초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독서를 하면서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려면 영어 독서하는데도 이 모든 것들, 여기서 얘기하는 뭐 창의성, 논리, 비판적 사고, 경험 확장, 사회 문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독서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한 6가지 꼭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아까 전에 독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것들 플러스해서 요즘은 또 이제 에듀테크를 빼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에듀테크까지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영어 독서를 가지고 영어 교육을 시작할 때를 회상을 하면서 영어 독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나 또한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게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으로 영어 독서를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제 영어 독서라고 하면 흔히 이제 우리가 읽기를 제일 먼저 연상을 하게 되고요. 왜 읽기를 많이 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어 입력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참 좋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좀 더 나간다면 이제 읽기를 하면서 쓰기도 하고 북클럽이라고 하는 토의를 통해서 말하기까지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사기능까지 통합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초기 단계에 영어 독서에 대해서,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일단은 영어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해서 아주 잘하면 사기능 통합까지, 그렇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인 면에만 집중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지향하는 영어 독서, 궁극적인 영어 독서의 목표 지점은 영어에다가 항상 저는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알파라는 게 이제 우리가 모국어로 독서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창의성, 경험 확장, 비판적 사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진정한 영어 독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문학 작품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는데요. 물론 이제 문학 작품으로 그 학생들에게 학생들과 함께 영어 독서를 하려면 교사가 알아야 할 것이 많겠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한번 볼까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난이도를 가장 많이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책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난이도가 낮다. 왜냐하면
책에서 그림이 차지하는 포르션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글밥이 양이 좀 적어지겠죠. 우리는 글밥이 적은 거 이퀄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 약간의 그림과 함께 글밥이 더 많아지는 예비 챕터북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한 100쪽 내외의 책들을 얘기를 하고요. 챕터북이라고 하면 완전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청소년을 보통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200페이지 내외의 글로만 되는 책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교실 단위에서 영어 독서를 하려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난이도도 조정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영어 독서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난이도와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제가 현장 선생님들 또 영어 독서 전문가와 함께 영어 독서 수업 A to Z 시리즈를 이제 제가 시리즈라고 얘기한 것은 관련 책이 3권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문학 작품을 잘 활용하는 전문성을 띈 교사가 되려면 그래도 문학 장르를 이해를 해야지 훨씬 더 수준 높은 영어 독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기 보면 이제 장르를 쭉 제시해 놨는데요. 장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또 제가 쓴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될 텐데 나중에 한 번 더 이 강의의 끝자락에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영어 독서를 할 때 창의성,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독서. 그런데 사실은 처음 책을 읽는 아이들은 뭐 영어 독서고 창의성이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영어만 읽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학 작품, 소위 문학 작품이라는 좋은 그림책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가성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고급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력을 우리가 신장시키려고 하면요. 학생들의 상상력 확장과 또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자료, 그 자료가 문학 작품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많이 읽으면 창의력이 신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문학 작품의 장르가 판타지와 포스트 모던 작품입니다. 판타지 같으면 우리가 뭐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잘 알고 있죠.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등장인물의 꿈이나 상상을 통해서 구현되거나 시간여행, 초자연적인 존재, 다른 세계로의 모험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판타지 작품이고요. 포스트 모던 작품은 비전통적인 이야기 구조나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독자의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촉발시키는 그러한 장르의 작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을 향상시키려면 실제 기존의 것을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도출시킬 수 있는 확산적 사고를 촉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독창성이라는 새로움과 적절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판타지를 활용한 그런 연구 또는 포스트 모던 작품을 활용한 연구들을 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더 쉬운 단계에서도 그런데 창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약에 판타지나 포스트 모던 작품을 활용한 창의력 신장에 관한 그러한 것들 조금 더 알아보시려면 이 연구들을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요. 좀 더 다른 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초등에서 참 많이 쓰는 그 교수 기법이 TPR이죠.
전신반응 접근법이라고 해서 아마 대부분 제가 다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TPR의 한계가 뭐냐 하면 이제 문자 언어를 많이 서포트하지 못하고요. 음성 언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레이와 실이라는 학자가 TPR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TPR 스토리텔링 하려면 이제 스토리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읽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어휘 150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TPR로 통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왕 우리가 독서를 위한 어휘 신장을 하려면 책을 읽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어휘를 향상시키기 위한 읽기 어떤 장르의 책이 가장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알파벳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알파벳북이나 또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알파벳북은 이런 거였어요. 이제 알파벳 대소문자가 나오고요. 그 해당 알파벳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해당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하고 사과 그림, 볼하고 공 그림 이렇게 보통 나오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다음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뭐가 나올지 너무나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예상이 될 때는 사실은 좀 더 책을 읽어보고 싶어 하는 동기나 흥미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열어보고 싶어 하지 않을 때는 실제 독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 학습자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알파벳북이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연구를 한번 세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세팅하면서 사실 주안점을 둔 거는요. 이제 On Market Street라는 이 책 같으면요. 타이틀에서는 사실은 이게 알파벳북이라는 어떠한 힌트도 없어요. 그리고 On Market Street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제가 시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파에 보면요. 여기 온통 이게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물건을 사러 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철자 하나당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책 같으면요. 철자 하나당 2개의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권의 책들을 읽기만 해도 어휘를 70개 이상은 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알파벳북을 만들게 하면 사실 책에서 읽는 철자 그 단어는 절대로 안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공유를 한다면 100개 정도는 아이들이 이 두 권의 책만 읽어도 어휘를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시도를 했는데요. On Market Street라는 이 책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A 하면 우리가 가장 자주 많이 만나게 되는 애플이 나오긴 하는데요. 좀 특이한 포맷으로 나오죠. 그리고 B를 보세요. B를 보다 좀 특이한데 항상 그 모체에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I를 한번 볼까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나왔네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알파벳북 만들기 활동을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철자를 골라서 단어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러면 나는 아이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제 철자를 네. 빨리 안 넘어가네요. I에 해당되는 것을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명사, 실제로 살 수 있는 그런 명사를 보여줬는데 이 I는 그 추상명사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냐는 질문에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느낌표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온대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밝아져서 이렇게 뒤에 등까지 전구까지 걸어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참 많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알파벳 북으로 우리가 오히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책을 보면서는 조금 더 다른 이제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저도 사실은 처음에 펼쳐보고는 상당히 놀랐는데요. 각 철자당 단어가 2개 나오는데요. 책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A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눈에 첫눈에 살짝 봤을 때는 애플인 것 같았어요. 근데 애플이 아니에요. 바퀴가 달리고 이제 굴러가는 애플 오토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알파벳인 A를 두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결합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걸 이제 B, C 넘어가면서 보고요. 또 D, E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 친근하고 쉽죠.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다가 I 또 여기까지 오면 한 번쯤은 아이들에게 또 브레인스토밍을 하도록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뭐 같아 보이나요? 네, 정글이죠. 그래서 이 정글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또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면 정크 정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끝까지 쭉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아이들이 알파벳북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정말 그 4학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참 너무 놀랄 만큼 아이디어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브레인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연구에서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이제 뭐 T 같은 경우 보니까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하더라고요. 지우나 트레이는 어떠신가요? 사실은 이제 이런 활동을 4학년이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 5학년이라면 이런 걸 인지 수준이 높으니까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더라고요. 6학년 수준에서 굉장히 이 책을 즐기면서 각자의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또 6학년이기 때문에 디테일도 추가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C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요. 크라운이라는 CC를 결합을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테일이 있습니다. cat crown, carrot crown, camera crown, castle crown.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휘가 더 많으면 더 사고를 확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제가 이러한 것들과 또 교사들의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이렇게 알파벳북 관련 방안에 대한 또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어 독서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사실 오랫동안 생각해 오던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이 비판적 사고력 향상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 독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비판적 사고력에 대해서 좀 딱딱한 얘기를 해보자면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은 정보를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득한 지식이 진짜 옳은지 의문을 가지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거나 또 이제 글을 읽을 때 작가가 의도한 바를 찾고 다양한 관점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비판적 읽기고, 그래야지 비판적 사고력이 생길 텐데, 우리는 비판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남을 비난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주려면 정말 좋은 장르가 전래동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트위스트한 패러디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실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독서 활동을 할 때는 전래동화와 또 그 전래동화를 패러디한 텍스트를 같이 읽으면서 서로 비교, 대조, 분석을 한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제시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또 전래동화는 아주 옛날부터 구전되어 오던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비판적 사고력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제 논문이 나왔던 게 2011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거의 이제 논문이 나온 시점은 뭐 십몇 년 전이고요. 또 이 연구를 이제 사실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뭐 계획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실제 수업에 적용해보고 하려면 보통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죠. 근데 이 첫 번째 논문을 냈을 때 제가 굉장한 비판을 받았어요. 영어도 안 되는데 또 왜 영어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까지 해야 되느냐, 비판적 읽기까지 해야 되느냐 했는데, 그 이후에 2015 개정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대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제 모두들 비판적 사고력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좀 그런 부담 없이 이제 연구를 좀 더 했던 것 같은데, 각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씩 다른 이제 책을 사용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요, 한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고의 전환 및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과 그다음에 다양한 관점 이해하기라는 측면에서 볼 텐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그 전래동화나 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공주는 아름답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항상 수동적으로 왕자가 구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왕자는 항상 멋있고 용감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희생까지 하나요? 어쨌든 이제 공주를 구출하는 오는 그런 영웅적으로 보통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능동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꼭 그렇지만 않죠.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던 어떤 젠더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고정관념으로 굳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딱 보면 타이틀에서 프린세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딘가는 공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표지에는 이렇게 험하게 이상한 옷을 걸친 여자아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아이가 공주인 거예요. 근데 타이틀을 다시 보니 페이퍼백 프린세스. 그리고 다시 그림을 보니 종이 봉지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옷을 만들어 입은 공주였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전래동화에서 악당 캐릭터로 출연하는 용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이런 전래동화에서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것은 왕자가 공주를 더 좋아해서 왕자가 공주를 구출하는데요. 이 첫 장면을 보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공주가 왕자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용이 이제 들어와서 이 왕궁을 다 태우고 누군가를 납치해 가는데, 납치해 가는 것도 공주를 납치해 가는 게 아니라 왕자를 납치해 가요. 그런데
그러면 공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동적으로 앉아서 왕자가 돌아오길 기다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판 패러디의 공주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왕자를 구출하러 갔는데 이 왕자 한번 보세요. 공주의 아마 용모를 나무라는 것 같아요. 그죠? 너 그 꼴이 뭐니?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장면. 공주가 왕자에게 아주 실망을 하고요. 나는 내 인생을 찾겠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죠. They didn't get married after all. 그리고 이 공주의 자유롭게 떠나는 이 모습을 여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공주라든지 어떤 캐릭터, 그리고 남자 젠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기돼지 삼형제 전래동화 우리 너무 유명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전래동화를 패러디한 또 이야기 패러디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인 이 책을 보면요. 타이틀이 보면 애매하죠. 슈루라는 말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래동화인 아기돼지 삼형제는요, 이제 3인칭 화자 시점에서 아기돼지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돼지들은 착하고 연약하고 늑대는 나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패러디에서는 늑대가 자기가 1인칭 화자가 돼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아기돼지의 입장에서 봐서 그렇지 진짜 이야기는 true 여기에 한번 집중해 주세요. 진짜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늑대가 사실은 이 이야기의 첫 페이지에 이런 말부터 나옵니다. Nobody knows the real story because nobody has ever heard my side of the story. 그러니까 내 말은 아무도 안 듣고 법정에 섰는데 전부 다 아기돼지 편에만 서 있더라. 나 참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얘기를 전개할 때 늑대가 이렇게 전개를 해요. 내가 사실은 우리 할머니 생신이라 할머니에게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설탕이 떨어졌어. 그래서 설탕을 빌리러 아기 돼지 집에 갔거든. 그래서 일이 벌어진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변명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활동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현상범 수배. 현상범을 수배한다 이러면 착한 사람을 수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을 수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당장 이제 아기 돼지들이 그 수배 대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관점이 결국 사단이 벌어진 것은 설탕 때문에 벌어졌다. 그러니까 설탕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 아이들의 생각 발랄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이러한 생각들을 아이들은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 독서를 하면서 우리가 문제 해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교대에서 한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이렇게 4가지 꼭지로 처음에는 이제 자기 생활 주변에서부터 나 자신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차 이제 디그리를 높여가지고 세계 시민으로서 인권 문제 해결을 하는 것까지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일단 이런 걸 할 때 책이 좋아야 해요. 그래서 영어 독서를 할 때 사실은 반 이상이 책 선정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4가지 주제별로 점차 올라갈 수 있도록 책을 각 주제별로 2권을 선정을 하고요. 이제 프로젝트로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활동지를 각 주제별로 이제
많게는 11개 또는 8개부터 11개까지 활동지를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활동지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활동지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멋있게 디자인도 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 해결 과 관련된 이런 책들은 내용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사실 5, 6학년 정도 돼야지 읽기에 좋고요. 읽고 활동을 하기에 좋고, 이제 중학교 이럴 때도 사용해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웨비나에 참여하고 또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또 여러분에게 뭔가 또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여기서 개발한 활동지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 이 활동지와 함께 이제 이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과 활동지를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 지도하려고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습니다. 잉글리시 티칭 공사는 제가 이게 이제 2004년도에 개설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갖다 붙였고요. 그래서 이 카페의 활동지랑 제가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카페에 다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들어오셔가지고요. 준회원 가입만 하시면 다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좀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초등과 관련된 그림책 활용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독서 수준을 여기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수업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The City of Amber라는 챕터북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정말 텍스트만 있어 글밥만 있고요. 페이지가 한 270쪽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양은 참 많은데요. 학교 중교 교육 과정에서 이런 걸 활용을 이렇게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직접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같이 연구한 이제 선생님은 당시 이제 고등학교 재직 중일 때 지금은 교감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영어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실 때 이제 제 연수를 듣고 저와 같이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챕터씩 읽고 가끔은 또 이렇게 복습도 하고요. 또 가끔은 또 이렇게 프로젝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 책을 이제 전체를 다 읽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자신의 어떤 생각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이게 The City of Amber라는 이 책이 이제 조직된 어떤 다른 세계와의 소통이 없는 의도적으로 건설한 사회여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책을 읽고 남는 시간에 활동을 했는데 학생들이 독후 활동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몇 주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집에서 미리 책을 읽어 올 테니까 활동을 더 많이 합시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그런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반응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논문으로만 써내니까 사실은 일반 선생님들이 알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중등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독서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실제로 각 주제당,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보신 그 주제인 세계 시민을 주제로 한 챕터 같으면요. The City of Amber가 제일 이제 상위 수준이 있고,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예비 챕터북 2권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차차 높여가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고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진짜 시간이 생각보다 참 잘 가네요. 뒤에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도 우리가 이제 좀 더 전문적인 독서 지도를 하려면 장르에 익숙해져야 된다. 장르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장르별 독서가 중요한 이유가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제 보통 패러디 그림책은 딱 보면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거 패러디 그림책은 2권이고요. 둘 다 신데렐라를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 신데렐라 딱 보면 이제 아마 젠더만 바뀌었다, 성별만 바뀐 줄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보면요. Seriously, Cinderella is so annoying.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신데렐라가 불쌍하고 신데렐라가 착하고 그리고 이제 스텝마더가 아주 나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신데렐라 때문에 스텝마더가 굉장히 annoying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제 트위스트가 돼서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 이제 사실적 그림책은 Our House is on Fire 같으면 이제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캠페인하는 이제 아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그 소녀의 이제 전기인 셈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제가 좀 무겁죠. 그리고 또 이 책 같으면요. 바스라의 그 사서 얘기인데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도서관이 불탈 걸 염려해서 사서인 이제 이분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옮기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참 무겁고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 연구를 했을 때 일단 재미있어야지 독서를 시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항상 얘기하거든요. 애들이 지루한 거 어려우면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그럴까? 그래도 이제 우리는 패러디가 더 재미있기 때문에 왜 전래동화에 익숙해져 있어 그것을 트위스트 하기 때문에 일단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러디 2권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좀 무거운 주제인 이제 그 사실적 그림책을 읽었는데요. 아이들은 각각의 다른 이유로 각각의 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거는 패러디에 대한 건데요. 일단 패러디는 재미있고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좋았다고 얘기하지만 또 사실적 그림책은 조금 더 헤비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스릴도 있고 또 그 문제나 어떤 일이 어떤 노력을 해서 된다든지 이러한 굉장히 초등학생 우리가 생각했던 초등학생이 그렇게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깊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The Librarian of Basra를 읽을 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발하던 그런 시점이어서 아이들이 또 전쟁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그런 시기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4가지 책을 두고 아이들에게 어떤 책이 더 좋았냐고 물어보니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사실 환경 문제는 아이들이 가장 아이들도 의식하고 있는 정말 힘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프린스 신데렐라가 제일 웃기고 제일 쉬웠어요, 책이. 그래서 이 책을 제일 선호할 줄 알았는데 선호도가 4등이에요. 그래서 4권 중에서 4등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Our House is on Fire라는 환경 문제에 관한 이 책이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제 나의 어떤 삶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장르의 책을 만약에 그 영어 독서에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패러디 그림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패러디에는 뭐 요정이라든지 매직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요정이 되었다고 상상해서 또 그림도 그리고 글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 그림책은 실제로 이제 사실적 그림책은 어떤 실화도 있고 또 굉장히 있을 법한 이야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인터넷에 서치를 해가지고 실제로 다양한 앱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검색도 하고요.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적 그림책을 읽어놨을 때는 그 주제가 좋으면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그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게 해서 또 그것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활동을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읽기 자체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포스트 모던 그림책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테크가 많이 발달하고요. 진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지금 우리 수업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터넷과 그 테크의 발달 때문에 읽기에도 많은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읽기는요, 선형적 읽기라고 해서 항상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읽는 읽기이지만, 인터넷에 당장 우리가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요, 비선형적인 읽기를 하는데요. 그 비선형적인 읽기의 대표가 하이퍼텍스트예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는 아시죠? 쭉 읽어 나가다가 내가 여기서 잘 모르겠고 더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게 해결하고 나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또 이 안에 또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다가 이제 해결하고 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읽기가 그냥 좌에서 우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읽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은 순서대로 읽어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선형적 구조의 어떤 정점을 보여주는 책이 이 책이 아닌가 싶어서 살짝 소개만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한 책 안에 4개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4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책을 이제 펼치면 첫 장면에 이렇게 일단 서파의 스타일이 봐서 다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장도 아닌 이상한 영어가 들어있는데요. 잘 보시면요, 이게 각각의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작은 이야기의 또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이 4가지 이야기는 완전 독립적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결이 돼서 순서대로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같이 읽어야 되는데 실제로 사파를 봤어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렇게 사파가 만으로도 된 부분도 있고요. 또 가끔은 이렇게 표지판으로도 텍스트를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저야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엮어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방향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읽기도 필요한 정보를 이제 찾아서 읽는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벤틀리라고 해서, 벤틀리라는 사람의 전기인데요. 이 벤틀리라는 이제 과학자는 스노우플레이크 아시죠? 눈꽃송이 그 모양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클래식한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한, 그래서 처음으로 눈꽃송이를 찍어서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이래요. 과학자래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요.
상당히 특이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보던 책하고 달리 왼쪽에 왼쪽 페이지에 글이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또 글이 있어서 차례대로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 두 페이지가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지금 페이지가 갈리는 쪽이죠. 그런데 두 페이지가 합쳐져 가지고요. 가운데 부분은 이야기예요. 서사. 그러니까 이제 어릴 시절부터 눈이 오면 다른 아이들은 눈싸움 하고 싶어 하는데 눈꽃송이 찍을 수 있게 됐다가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여기에 관련된 정보는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와 서사가 같이 있는데 실제로 독자는 선택적인 읽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서사에 더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부터 먼저 읽겠다고 생각을 하면 서사만 쭉 읽고요. 서사를 읽다가 내가 필요한 정보도 알고 가고 싶다 하면 그 정보하고 같이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서사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정보를 읽겠다 하면 또 다시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읽기를 우리가 독서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테크 문제는요, 살짝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연구들을 하고 이제 또 연수를 많이 하다가 보면 현장에서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어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실제로 제 제자들이기도 하고 또 그림책을 가지고 독서 수업을 한 그런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2008년에 이제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주로 처음 썼기 때문에 아주 쉽게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인성교육, 창의력, 비판적 사고, 그림 읽기, 이제 쓰기 워크숍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러한 6가지 주제로 책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책에도 저는 이제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 영어 교수법의 발달은 테크의 발달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꼭 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책에도 테크를 넣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또 테크를 가지고 이렇게 현장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연구도 했는데 사실 이 책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테크를 조금 더 넣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마트한 영어 독서 수업을 그리고 여기에 사용한 책들은 다들 이제 학과목과 관련된 요즘에 또 이제 교과 통합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 도덕, 환경, 문화, 미술, 사회 이런 식으로 학과목별로 주제를 정해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조금 다른 색깔로 만들었고요. 사실 같은 해에 몇 달 후에 출판하게 된 책인데요. 요거는 이제 정말 중동을 타겟으로 해서 중동에서도 이제 어떤 한 주제를 들어갈 때 워밍업을 할 수 있는 그림책.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예비 챕터북, 그리고 정말 수준 있는 챕터북까지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름 다 이제 담을 수 있도록 3권의 이제 영어 독서 수업 A to Z의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들은 이제 구성이 전체적으로 읽기 전 중후 활동을 다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활동도 담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테크를 활용한 독서 수업에 실제로 했던 학생들의 작품 같은 것들을 모으고 또 가장 적절한 어떤 활동에는 가장 이런 한 앱이 가장 적절하다 해서 그러한 특별한 앱도 앱을 이렇게 골라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읽기 자체가 에 대한 어떤 배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독서 지도를 하려면 특히 문학 작품을 활용할 때는 장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동문학에 대한 어떤 장르의 이해가 필요하다면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림책을 위주로 필요하다 하면 그 옆에 있는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영어 독서가 가장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읽기 전에 아이들이 책 커버를 보면서 주제를 생각해보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사가 한번 얘기해 준다면 시범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전략 연습을 하고 평가하고 그러한 또 나름 쓰기를 해보면서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2022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라 하는데 뭔가를 아이들에게 주어줘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자료가 문학작품으로 독서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 강의는 여기까지로 일단 하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이론만큼 더 실용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아이들을 우리가 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교수법을 가르친다면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뺏는 것이다 라는 존두의 말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영어 독서의 교육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또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Q&A 세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첫 번째, 교수님, 알파벳북 만들기 활동이 정말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파닉스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 친구들은 그러면 아직 아는 단어가 없으니까 활동을 하지 못할 텐데, 그러면 결국 알파벳북을 통한 독서 활동은 이미 알파벳을 아는 아이들 대상으로 시도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영어 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벳을 이제 모르는 아이들은, 제가 사실 보여드린 책은 이제 알파벳 대문자 A, 소문자 A가 명쾌하게 나오지 않은 책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철자의 어떤 음가는 안다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선정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베틱스 이런 책 같은 거 보면요. 철자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그 철자의 변형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단어 예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알파벳 철자, 대문자 A, 소문자 A에 관심을 가지고 그 소리를 좀 더 인식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단어를 읽고 하면 또 단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고등학교 영미문학 수업을 맡은 교사입니다. 수업 준비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단어들이나 표현이 구체적이라 저조차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수업 준비가 버거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점들이 있어요. 글로벌 언더스탠딩을 초점으로 발표나 자신의 생각을 적는 라이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향성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표현이나 단어들을 짚어주면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수업 준비가 부담되고 원어민이 아니니 의미 해석에 막힐 때가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미문학 수업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고등학교에서. 선택 네. 과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요즘은 선택 과목에 영미문학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문학중심 접근법이나 이제 그 교수법과 또 습득 이론을 이렇게 나름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했을 때는 딱 이 선생님과 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걸 다 1대1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 그렇게 학습자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그 맥락을 이용하는 그러한 성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보면 언어를 배울 때, 어릴 때 언어를, 우리말을 배웠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모든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알고 그 말을 사용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도 하나의 맥락 안에서 언어 사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문학 작품에 나오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좌절해서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 안에서 의미를 유추하고 그리고 그거에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요, 그 독서 수업을 할 때는 그 책 한 권으로 끝장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책 한 권으로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어려웠던 표현들이 그 학생의 읽기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고 또 다른 맥락에서 만났을 때는 또 의외로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독서라는 것은 책 한 권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저주 오웰 같이 조금 뭐 어려운 책을 선택하기보다는 사실 그 알레고리도 나오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아이들이 좀 청소년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동문학 책을 좀 선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또 제안도 드려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이번에는 중학교 선생님께서 답변을 네. 하셨어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적이 낮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기초 수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영어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위해서 좋은 수업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만약에 그 중학생들 대상으로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고 싶다면 제가 정말 영어 독서 수업 A to Z 첫 번째로서는 그 책을 꼭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은 이제 그림책이라고 해서 다 그 초등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위한 책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비판적 사고력이라든지 또 이렇게 사회 문제를 다룬 그런 책들은 상당히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생각할 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의 인지 수준 같으면 조금 더 할 얘기도 많고 또 읽을 거리도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소개해 놨는데 저기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란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란색 표지에 그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그래서 설명 굉장히 또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의 특전으로, 지금 발표자신 김혜리 교수님과의 Q&A 대화를 한 5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안내를 제가 한 2, 3분 정도 해드리고, 녹화는 마치겠지만, 이제 시간이 더 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저자와의 대화를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특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포스트 서베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링크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24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인증이 되시면 Thank you for attending the webinar 이렇게 이메일을 받게 되시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자세한 안내가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상호 설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 서티피킷도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셔서 이 역시도 지금 이메일에 다시 링크가 나갈 겁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이 노트북이나 PC를 사용하시고요. 휴대폰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웨비나 4차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이석영 선생님께서 영국문화원 자료를 활용한 개별화 수업 설계와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 서베이 e-certificate 이시고요. 그 다음에 웨비나 레지스트레이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지나간 회차는 모두 그 동영상과 발표자를 보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앞선 이제 앞두고 있는 4차하고 5차 네, 웨비나에서는 네,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 웨비나에서도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